자, 그런가 하면 검찰과 법무부 얘기도 좀 한번 전해드려야겠습니다. 업데이트가 됐습니다. 추미애 내정자, 청와대가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. 그리고 추미애 내정자는 검찰 개혁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먼저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. 윤 총장이 검찰 개혁하겠다던 추미애 내정자에게 전화 걸어서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? 축하한다. 축하 전화했다는 거예요. 약간 좀 김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축하 전화.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보세요. 장현 교수님. 참 묘해요. 왜 묘하냐면 추미애 후보자가 일성에서 기자들한테 질문 받았던 게 윤석열 총장과의 호흡은 어떻게 맞출 거냐라고 하니까 그때 마치 그걸 왜 물어라는 듯이 그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치 않다. 내가 법무부 장관이고 내 아래가 총장인데 라는 식의 뉘앙스를 했잖아요. 그런데 거기다 대고 윤 총장이 전화 걸어서 축하드립니다. 이게 무슨 의미일까? 전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을 보면 좀 한결같은 것 같아요. 맨 처음에 임명됐을 때도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, 시스템에 충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과 지금 이후의 행동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그동안 검찰개혁을 외쳤던 건 권력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또 검찰 내부에서는 자신들끼리 제 식구 감싸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수처 이야기도 나오고 검찰개혁도 나오는 거였었잖아요. 근데 사실상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온 이후의 검찰 행동은 굉장히 무언가 많이 변화된 대통령이 사람 잘 뽑았구나 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저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그 비서관 사무관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인간적이면 해야 될 모습,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뭔가 정치적이거나 계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듯한 모습. 이번에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.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으면 축하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아주 상식적이고 그냥 상식이죠. 일반적인 거죠.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 자, 이 분위기에 과연 전화 걸어서 축하한다고 할까요? 안 할까요? 자, 짜잔!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던 사람들, 정치인들의 모습에서나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지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네요. 조금 불편하건 아니면 뭐 그냥 진심이건 간에 저렇게 영전을 했으면 축하한다고 전화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. 오히려 그 전에 인터뷰를 했던 추미애 장관이 조금 어떤 메시지를 담는 듯한 뭐 표정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문장을 써서 조금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기사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모습은 딱히 뭐라고 기사를 추가적으로 저 속내가 뭘까 이렇게 쓸만한 게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. 그냥 있는 대로. 근데 저는 추미애 장관도 지금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의 뒤후임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어떤 총대를 굉장히 무겁게 진 듯한 어떤 이런 모습으로 들어왔잖아요. 근데 여기에 일단 첫 윤석열 총장의 전화가 축하한다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아마 국민들은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이렇게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아요. 그렇죠. 잘 합리적으로 딱히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좋은 세상이 되길 원하거든요. 저는 일단은 시작이니까 두 분이 호흡 잘 맞춰서 필요한 검찰개혁 이뤄내고 지켜야 될 법은 잘 지키고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장영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까 사실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뉴스가 된다는 게 넌센스 같아요. 축하한다 전화하는 게 당연한 건데 부하 직원 마음 아프지만 장례식장에서 찾아가서 눈물 흘리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뉴스가 된다? 자, 그런데 이 당연한 인사를 하는 사람에게 당연하지 않은 얘기를 한 분이 나왔습니다. 유시민 이사장.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한 행위를 보면 전두환 신군부 때가 생각난다. 공포감과 절망감을 느낀다. 누구도 검찰 제어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. 라고 그제 강연에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박용진 의원님.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대로라면 전두환 신군부 때가 생각난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윤 총장을 임명한 분은 우리의 윤 총장,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러면 유시민 작가의 주장대로라면 문재인 정부가 전두환 정부라는 거예요?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거죠, 유시민 작가님? 그러게요. 강연이라고 하는 뭐 현장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절에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. 그러니까 저게 또 말로 이렇게 글로 옮겨져 가지고 가게 되면 논리적으로 사고가 시작이 되잖아요.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가게 되고 또 우리 정부를 신군부 때 국보위가 이끌고 있는 것처럼
비춰지게 하고 하는 그런 논리 전개가 되는데요. 그런 건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 추미애 장관과 관련돼서 장관 지명자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총장이나 추미애 후보자나 문재인 대통령 사람 아니에요. 예.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. 예. 대통령이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검찰 개혁 혹은 어떤 법조 개혁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최측근들을 갖다 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인에 그 일을 적격인 사람을 갖다 앉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일 때문에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지경에 빠지잖아요.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자는요. 전 대표, 제가 대표라서 예. 전 대표 시절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황노희 위원장 시절에 당론과 다르게 땅땅땅 문 닫아놓고 두드려버리고 통과시켜갖고요. 난리가 한번 났었고 또 그 전으로 가면 우리 추 지명자가 야 그 얘기는 왜 해?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앞장섰던 그렇죠. 분입니다. 그러니까 정치적인 굴곡이 매우 그 라인이 되게 다른 사람이에요. 근데 그 다른 사람을 매우 중요한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.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라고 하는 게 그 역할과 그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 내 측근, 내 라인 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시 그 역할을 하다 보면서 부딪히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점들이 생길 수 있겠죠. 그러나 표현은 조심하셔야 된다. 저렇게 막 얘기를 해버리시면 신군부, 전두환 신군부다, 신군부. 전두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대통령에게 오히려 누가 되고 대통령이 그려나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개혁적인 방향 예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두환식 개혁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강연의 자리에서는 특히나 더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. 이제 박용진 의원께 정답을 말씀해 주셨군요.